네, 우리 화학안전 5과목 8차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화성 가스 취급 주의사항이에요. 자, 인화성 가스 정의. 자, 우리가 인화 한계 농도의 최저 온도가 13%예요. 13%. 우리 하한계 상한계 계속 이제 보셨었죠. 자, 그리고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이다. 자, 그래서 표준기압. 자, 101.3kPa 기억나시나요? 표준기압에서 자, 높아지면 정압이고 내려가면 부압이고 부압이 0kPa이 되면 이제 진공 상태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20도씨 자체에서 가스 상태로 이제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뭐 온도에 따라서 액화됐다가 우리가 기체가 됐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 내용들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수소, 아세틸렌. 자, 위험도에서 우리 봤을 때 뭐 아세틸렌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자, 에틸렌, 메탈, 에탄, 프로판, 부탄. 각각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스들,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런 수소, 아세틸렌까지 자, 이런 것들을 규정령에 따른 인화성 가스를 의미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은 뭐 도시가스를 많이 쓰지만 우리 LPG 가스통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이 쓰는 곳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가스통 이제 가스가 다 떨어지면 뭐 배달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체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그런 이제 인화성 가스의 이제 압력 용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LPG 가스뿐만 아니라 뭐 산소라든지 뭐 탄소라든지 알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가스들을 주입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뭐가 떠오르세요? 취급상 그리고 이동간 안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용기의 밸브를 보시면요. 자, 충전구의 나사 방향은 왼나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통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제 오픈시켜서 사용을 하고 왼쪽으로 돌려서 채우는 것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우리 가스 용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돌리는 왼나사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려야 열린다. 그래서 왼나사라고 부르고요. 또 오른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나사. 자, 오른쪽으로 돌려야 하는 작동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가스 용기에서는 자, 우리 나사 방향이라는 게 열리는 방향이 왼쪽이다 해서 이제 왼나사라고 부릅니다. 자, 밸브에 부착하는 안전 밸브에서요. 자, 여러분들 우리 가스 용기에서 우리가 과압력, 타이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바람을 많이 넣다든지 하면은 터지게 되겠죠. 뭐 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뭐 밸브상 이제 배관을 통해서 이제 가스들이 지나다닐 때 자, 혹시나 하는 이제 폭발이라든지 그런 이제 과압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부착하는 게 이제 안전 밸브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든 거예요. 산소용, 그리고 뭐 염소가스용, 프로판용, 뭐 이런 식으로 예시로 들었는데 자, 각각 요거 제목들 보시면 파열판, 가용전식, 스프링식 있는데 파열판식은 말 그대로 그냥 뚜껑이 하나 덮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기준 압력 이상이 되면은 판 자체가 이제 파열을 한다 그래서 파열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아치형으로 캡이 씌워져 있다. 자, 순간적인 압력 감지가 되면은 그냥 깨져버린다. 그래서 압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열판식이다. 자, 가용적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로 인해서 이제 녹아버려서 그렇게 이제 압력을 분출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이다. 뭐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스프링식도 마찬가지로 우리 볼펜 안에 스프링 있잖아요. 그런 스프링으로 인해서 완충해서 밀어주고 쪼그라들고 하면서 이제 압력을 조절해주는 방식이다. 파열판, 가용전식, 스프링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밸브에서 안전 밸브라고 부르는데 자, 스프링식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자, 압력이 설정된 값을 초과하면요. 스프링을 밀어내서 가스를 분출시켜 버려요. 자, 결국은 자, 새 나가는 걸 막는 애들이 아니에요. 압력이 과압력일 때 자, 빼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체했을 때도 어때요? 손 따잖아요. 피 빼주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자, 파열판식. 압력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용기 내 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자, 스프링식보다 토출 용량이 많다. 그러니까 밖으로 빼는 용량이 많기 때문에 압력이 급격히 변하는 곳에 적당하다. 자,
자, 스프링식은 적당히 이제 조절이 가능한데 파일판식은 한 번에 막혀있던 그 비상구 문이 뻥 뚫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스 용기 한번 볼게요. 자, 용기 도색 요 부분이요. 자, 여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요거 용기 도색. 자, 필기 그리고 이제 실기에서도 색상을 물어봐요. 자, 그래서 자, 액화석유가스는 회색이다. 자, 그리고 수소는 주황색, 아세틸렌은 황색, 청색. 자, 암모니아는 백색이다. 염소는 갈색. 자, 우리 그 가스통 색상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가스통 예를 들어서 이 작업형에서도 나와요. 필답형에서도 나오고 작업형. 자, 그래서 가스통을 영상에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게 어디 무슨 이제 종류냐, 무슨 가스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산소통은 우리 병원에서도 좀 보시고 주로 조금 이제 그나마 많이 접하셨을 게 이거 이제 산소랑 그죠? 뭐 액화석유가스 정도 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용접 현장에서 이제 가스 용접하는 데는 이제 아세틸렌 용기도 씁니다. 황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밝은 노란색이에요. 밝은 노란색. 자, 질소나 그 밖의 가스도 회색이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용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 그 색상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가스 용기 취급 시 주의사항.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취급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다. 용기 온도를 40도 이하로 유지해라. 40도. 자, 가스, 의리, 가연성 가스인데 그 온도 인하 좀 높아지면 좋을 게 없겠죠. 자, 전도 위험이 없게 해라. 자, 전도라는 것은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짐. 자, 충격을 가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운반할 때는 캡을 씌울 거. 그 예시로 이제 과거 문제 보시면 뭐 온도를 30도로 해서 틀린 답으로도 내고, 자, 캡을 벗길 거. 그렇게 해서도 나옵니다. 캡이 뭐냐 하면, 자, 우리 용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손잡이가 있잖아요. 지 맘대로 운반하다가 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자를 씌워주는 거예요. 캡 씌운 거, 자, 가스 용기차들 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길쭉하게 캡들 씌워져 있어요. 자, 사용할 때 용기의 막에 부착되어 있는 유리 및 먼지를 제거해라. 자, 이런 이제 그 점화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지 제거해. 상식적인 얘기를 보세요. 밸브 개폐는 서서히 해라. 그냥 팍팍 트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물리적으로 나사 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꺾이거나 또 이제 그 과한 이제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습도꼭지 같은 거 잘 세게 돌리다가 더 세게 조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한 바퀴 더 돌죠. 다시 풀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 조심해라. 자, 사용 전 그리고 중 용기와 그 이외 용기를 명확히 구분해라. 자, 그래서 가스가 다 이제 사용을 해서 빈 용기인지 물론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그 액적값 때문에 그 무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라. 자,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특히 틀린 답으로 이 이응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아세틸렌 용기는 그 틀린 답으로 눕혀서 눕혀둘 것. 자, 요게 이제 틀린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요. 확인하시면 알 거고요. 부식 마모 변형 상태를 점검한 후에 사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다. 자, 확인해 주세요. 자, 그래서 가스 정수비라 그래서 우리가 가스 어쨌든 이제 액화시켰다가 기화시켰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수비라 그럽니다. 자, 액체일 때는 부피가 요만큼, 그리고 무게는 얼마. 그런 이제 정수비고요. 무게분의 부피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요. 자, 그래서 가스 발생량에 따라서 우리가 용기가 40리터짜리면, 자, 용기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가스통이에요, 가스통. 뭐 40리터짜리다. 그러면은 내용적이 40리터고 부피가 얼마면, 자, 용기가 몇 개가 필요하느냐, 충전하는데. 그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계산 문제다. 계산 문제. 자, 그러니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가스 용량이 얼마고 내용적을 구해서 그러면 가스통을 몇 개면 이걸 다 이제 충전할 수 있는지 자, 구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요 제목 좀 잘 봐주세요.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다. 자, 지금 뭐 약자만 나오고 이제 플레이밍은 안 나왔는데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인사를 하실 거고요.
자, 요런 물질안전 보건 자료, 그러니까 조견표예요. 전부 이제 어떤 이제 그 기준들이 있고, 자, 이런 물질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 자, 물질안전 보건 자료 정의 나오죠. 자, 화학물질에 대해서 화학물질. 자, 이 물질안전 보건 자료는 그래서 그 화학안전이지만 건설 현장에서도 화학물질 많이 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쪽에서도 MSDS는 우리가 체크할 부분들이 많다. 자, 유해, 유효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 자, 16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다. 그래서 우리 물질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출해야 되는 사항, 이거 이제 시험 문제로,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요번 차시에 보고 있는 것들은, 자, 필기나 필답, 사지선다형이라든지 실기에, 다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실기 대비해서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이상 적으시오, 4가지 이상 적으시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요, 제품명 써야 되고요. 명칭 및 함유량, 그죠? 명칭이 뭐고, 얼만큼 이제 첨가가 되어 있는지. 안전보건, 우리가 따로 떼어놓지 말고, 안전보건은 서로 짝꿍이잖아요? 보건상 취급시 주의사항. 자, 건강,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어떻게 그 환경 영향평가에서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물리화학적으로. 자, 그래서 유해 물리적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고용노동부 정의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또 뭐 그 밖에 그런 이제 표현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다. 우리가 쓸 줄도 알아야 된다. 실기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자, 물질 보건 자료 작성 시. 자, 제조 수입하거나 작성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도 이렇게 나왔고요. 자, 작성 시 포함되어야 될 항목, 요거 뭐 4가지를 적으시오. 뭐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자, 우리 그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서 항상 이제 사지선다형에서 나옵니다. 자, 제품과 회사, 어떤 이제 제품이고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건지, 유해 위험성, 그리고 구성성분의 명칭, 응급조치 요령, 화재 폭발 시, 누출 사고 시 취급 저장 방법, 개인 보호구, 물리화학적 특성.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닌데, 자,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해하는 거랑 작성해보는 것이랑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써보셔야 돼요. 폐기시, 운송시. 자, 요것 중에서 뭐 4가지 작성하시오. 5가지, 뭐 맥시멈으로 뭐 5가지 작성해 보시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필답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참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왔지만 그 밖에는 항상 붙는다. 왜냐면 법의 테두리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자, 그러면 물질안전 보건 자료는 이제 그 작성해야 될 대상이 뭐 제조 수입했을 때 그 포함되는 애들, 그리고 물질안전 보건 자료 작성할 때 꼭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 그렇게 봤고요. 자,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법 86조에서. 자, 보시면요. 각각 이제 법들이 나와요. 자, 보시면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마약류, 비료, 사료, 생활주변, 생활화학제품, 뭐 치약이라든지 샴푸도 낼 수 있을 거고요. 위생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자, 물질안전보건 자료 안에서 자, 우리가 상위법에 이제 접촉받고 상위법에 관리를 받는 그런 이제 부분들은 그 법에 따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하는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로 한 문제씩 최소한 다 나오는 부분들이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자, 우리가 이것도 필답형에서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건강기능식품, 그죠? 자, 농약. 자, 우리가 사지선다형에서 아닌 것은,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해서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자, 마약. 자, 비료와 사료. 그죠? 그리고, 자, 방사선 원료물질. 자, 뭐, 방사선 원료물질들, 뭐, 이제, 방사선이니까 그 원자력법에 따라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이라든지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의약품 이런 것들은 각각 법들이 겹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쪽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거기 이제 관례를 따라라.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반응기 볼게요. 자, 화학 반응을 최적 조건에서 최대 효율이 발생하도록 하는 기구이다. 그러니까 화학 그 반응 보는 거예요. 섞어서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것을 하진 않잖아요. 효율적으로 좋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 바퀴도 예로 들었지만 그냥 일반 이제 휠보다는 무겁고 이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합금 알로이를 쓰는 이유가 좋은 거 경량이고 더 튼튼한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농도, 온도, 압력, 시간, 촉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 자, 우리가 반응기라는 것은 물질이 이동하고 열 이동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족하도록 하는 적합한 반응기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외부인자, 실험 요소 말고 외부인자에 민감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반응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응기의 분류 나오는데요. 자, 조작 방법에 의한, 자, 그리고 구조 방식에 의한해서 자, 요거 시험 문제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반응기 종류. 자, 그래서 회분식, 이제 빠르게 회전하고, 이제 반회분식, 연속식. 자, 구조들은 조금씩 다 비슷합니다. 그 구조 방식은 우리가 증류해서 굴뚝처럼 그래 타평으로 해가지고 관형 이런 것들. 자, 구조로 해서는 관형, 타평, 교반조형, 자, 유동층형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물리적으로 구조를 구분해놓은 방식 이렇게 네 가지인데, 자, 다음 중 반응기의 종류 중 구조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조작 방식에 의한 분류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분식, 반회분식, 연속식이지. 자, 요거 하나, 자, 기출문제 보시면 요거 가지고도 이제 틀린 답 하나 넣어놓고 그렇게 이제 답을 맞추는지 살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구분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반응기라는 것이 요런 이제 정의고, 이렇게 이제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합한 반응기여야 된다. 그래서 구비 조건이 고온 고압에 견뎌야 된다. 자, 압력과 온도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또 이제 혼합을 하고 그렇죠. 자, 원료 물질의 균일한 혼합이 가능할 것. 자, 촉매 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우리 달고나 먹을 때도 가루 넣어서 더 부풀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적당한 체류 시간이 있을 것. 자, 냉각장치, 가열장치를 가질 것. 그래서 온도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최적의 온도에서 이제 화학식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5도에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라이즈를 통해서는 그렇게 맞춰야겠죠. 적당한 온도. 우리가 이제 무조건 아궁이 지피듯이 불 지펴가지고 그 온도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예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응기와 증류탑에서 화학 반응 쪽을 계속 보고 있고요. 자, 2개 또는 그 이상의 액체 혼합물을 끓는 점, 비점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기 위한 장치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석유잖아요, 석유. 이제 원유를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게 아니죠. 온도별로 이제 정류를 한다. 증류탑이다. 자, 기체 액체를 접촉시켜서 물질 및 열 전달을 해서 결국은 이제 분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증류탑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근데 이제 단순 증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라든지 우리가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류들도 이렇게 증류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각각 이제 평형 증류, 똑같은 게 이제 또 나왔네요. 하나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수증기, 분별, 공비 증류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구분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증류탑 가지고 깊게 이제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자, 증류탑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얘도 어쨌건 청소도 하고 점검해야 될 거잖아요. 자, 일상 점검 항목이 있고 자체 개방 점검 항목이 있어요.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먼저 일상 볼게요. 자, 본행제가 손상이 됐는지. 자, 도장의 열화 상태. 어쨌든 이제 페인트라든지 이제 코팅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뜯어진 부분이 있는지 얘기하는 거고요. 자, 플랜지부에서 배관과 배관이 접촉하는 부분이에요. 맞닿는 부분, 맨홀 뚜껑이 있죠. 그리고 용접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상 유무가 있는지.
자, 볼트로 이제 조여놓는데 어쨌든 볼트는요, 아무리 꽉 조여도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못해 우리 다리들 밑에 하부 보시더라도 리벳이음으로 그렇게 볼트 조여놓은 데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큰 볼트와 너트로 조여놓은 데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다시 조여줘야 돼요. 어쨌든 진동이 미소 진동이라도 떨려서 풀리게 됩니다. 자, 배관에 의해 열 팽창에 의한 과압의 여부. 자, 부식 등으로, 자, 벽 두께가 얇아졌는지, 그런 것들 봐라. 여기 벽 두께 얇아졌으면 결국엔 나중에 뚫리잖아요. 이런 거 모르면. 자, 그래서 일상 점검은 가볍게 이렇게 지금 딱 보시면 어때요? 육안으로 좀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체 점검, 개방 점검이라는 것은 어쨌건 이제 뚜껑에 이렇게 볼트가 박혀 있고, 평소에는 이제 뭐 안에 들여다볼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뜯어서 봐야 될 경우. 자, 트레이의 부식 상태 정도. 트레이라는 것이 지지하는 그런 이제 지지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폴리머라든지 녹으로 인한 포종의 막힘 여부. 자, 그래서 입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찌꺼기 같은 경우, 찌꺼기 같은 것들로 인해서 막혔는지. 자, 들뜸 여부, 유닛의 고정 여부, 뭐, 뚜개 높이가 설계와 같은지. 자, 레벨이 우리가 뭐 기계기구 그런 직류탑 같은 경우 이제 반제품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이제 즉석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레벨링에서 높이와라든지 그런 이제 부피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용접선의 상태, 자, 라이닝이라든지 뭐 코팅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다. 안쪽을 확인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뜯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안쪽을 확인한다. 자,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일상 개방 점검, 자체 점검으로 구분을 해놨지만, 자, 육안으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뜯어서 봐야 되는 부분,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열 교환기 볼게요. 열 교환기는 그냥 쉽게 보일러 생각해도 되죠, 보일러. 열 에너지 보유량이 서로 다른 유체가, 자, 쉽게 찬물하고 뜨거운 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환해주는 장치다. 자, 그래서, 열 교환기가 있고 냉각기, 가열기, 응축기, 증발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자, 열 교환기는 쉽게 열 교환하는 장치다. 냉각기는 냉각시키는 장치, 가열기는 가열시키는 장치. 자, 냉각기는 뜨거운 애를 식히는 거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요. 가열기는 차가운 애를 뜨겁게 가열시킨다. 응축기는 증기 자체를 이제 기체 상태니까 압축시키는 장치다. 증발기는 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송글송글 이제 습도를 건조하게 시키는 장치다. 드라이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열교환기 점검 사항 보시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상과 자체 점검이 있어요. 자, 이제 좀 전에 증류탑과 비슷합니다. 보온 보냉제, 도장, 그리고 플랜지 용접부, 볼트의 조임 상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자, 내부 부식이잖아요. 여기 딱 보시면은 어쨌든 평소에 못하는 것이에요. 내부를 매일 들여다보진 않거든요. 부식, 부착물. 자, 우리가 뭘 만들더라도 안에 순수 물질뿐만 아니라 이제 슬러지라든지 찌꺼기들이 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는 거고요. 자, 라이닝, 뭐 코팅, 뭐 선 보는 거고요. 용접, 내부 이제 용접한 부분 혹시 어떻게 이제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보는 거고, 내부관의 부식 누설을 본다. 자, 그래서 열 교환 능률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열교환기 에너지 보일러 우리가 효율 잘 나오게 자동차 연비 잘 나오듯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유속을 적절하게 유지해라. 뭐 급격하게 말고, 그리고 흐르는 방향을 향유로 한다. 그리고 향유라는 것은 우리가 밀도 차에서 밑에 있는 애는 밀도가 큰 것은 내려가고, 자, 한쪽으로 이제 순환 잘 해주는 그런 이제 플로우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열교환하는 유체의 온도차를 크게 한다. 그래야지 원활하게 물리 가압적으로 외부 힘을 의해서 섞는 게 아니라 밀도 차이에서 이렇게 섞이겠죠. 자, 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자, 이런 이제 열교환기는 열전도율이 높아야 우리 예를 들어서 젓가락에다가 불을 한쪽 끝에 붙이면은
이제 재질에 따라서, 젓가락 재질에 따라서 어느 것들은 금방 이제 다른 사이드 끝이 뜨거워지고, 그런 이제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율이 높은 것을 사용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화학설비, 특수화학설비에서, 반응기, 혼합조,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자, 이거 화학설비. 자, 요거 이제 묻는 문제가 여기서도 나와요. 좀 많죠?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자, 기계가 아닌 것은 해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반응기, 혼합조. 자, 이제 혼합장치예요, 결국은. 그죠? 자, 직류탑, 흡수탑, 추출탑, 감압탑, 분리장치입니다. 화학물질 분리장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묻는 문제가 나와요. 다음 중 화학물질 분리장치가 아닌 것은 해서 혼합조가 한다, 섞여 들어간다든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저장, 계량 설비. 탱크 종류들이죠. 계량 탱크. 호퍼도 마찬가지로 이제 깔때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저장하는 사일로도 마찬가지고요. 저장하는 탱크 형상이다. 자, 응축, 냉각, 가열, 증방기, 열교환기류. 자, 지금 화학설비에서 동그라미로 하나씩 되었지만 이게 다 한 문제씩이에요. 다 이렇게 각자 한 번씩 다른 애들로 문제가 항상 나온다. 자, 고로, 점화기, 열교환기류. 자, 캘린더 혼합기, 발포기, 인쇄기, 압출기, 가공설비다. 분쇄, 응용기, 화학물질 취급장치다. 자, 유동탑, 탈습기, 건조기, 분체 화학물질 분리장치. 자, 그리고 펌프, 압축기, 이젝터 등 이송장치. 이젝터라는 건 빼는 거고, 압축기는 이제 밀어 넣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서 각각 문제가 빈출이에요. 자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부속 설비에서도 또 시험 문제 항상 이제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배관, 밸브, 관, 부속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위에서 본 거 지금 뭐였어요? 자, 화학 설비 종류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속 설비들은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그 세부 제품들이잖아요. 그런 애들 이야기하는데, 자, 이송 관련 설비 해서 요거 관, 부속류. 자, 다음 중 부속 설비, 이송 관련 부속 설비가 아닌 것은 그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자, 자동 제어 관련 설비에서 온도, 압력, 유량, 지식이죠. 자, 이렇게 또 구분해서 보시고요. 안전 밸브, 안전판, 방출 밸브. 그래서 비상 조치 관련 설비. 자, 이렇게 화학 설비 혹은 부속 설비 시험 문제가 나온다. 자, 가스 누출이라든지, 자, 세정기, 응축기, 벤트 스택, 우리 화염 일으키는 것들이고요. 플레이어 스택, 자, 보일러 쪽, 자, 폐가스 처리 설비에 해당되는 애들이다. 자, 사이클론, 백필터, 집진기, 자, 분진 처리 설비. 자, 그래서 여기, 자, 부속 설비, 자, 이렇게 이제 제목들만 가지고, 우리 화학 설비가 아닌 것은 부속 설비에 속하는 애들 하나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들이, 빈출되어 있으니까요. 출제 유형을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전기 제거장치, 그래서 안전관리 설비까지 이렇게 이제, 묶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특수화학 설비가 나와요. 자, 위험물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한대요. 자, 어떤 장치냐면, 자, 발열 반응, 흡열은 아니에요. 발열 반응, 반응 장치. 열 나잖아요. 그죠? 자, 증류, 정류, 추출 등 분리하는 장치다. 자, 가열하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미온물질의 분해 온도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물질에 따라서 물은 100도에서 그렇지만 물질마다 이제 끓는 점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랑 가열되는 애랑 이제 서로 다를 경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반응 폭주라는 것은, 급격하게 갑자기 순식간에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형태고요. 그런 이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체크 잘 해주세요. 섭씨 350도랑요. 자, 압력, 게이지 압력이 980kPa 이상에서 운전되는 설비다. 또는 가열로 가열기. 자, 그래서 특수화학 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런 문제들도 나온다.
확인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건조 설비는요, 그 말리는 거잖아요. 그죠? 증기가 있는 재료, 습기가 있는 재료를 처분해서 수분을 제거한다. 본체, 가열장치, 부속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자, 위험물 건조 설비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해야 된다. 자, 그래, 적어도 뭐 찌꺼기나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된다. 건조하는데 또 이제 우리 위험물질들이 들어있어서 불이 붙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건조로 인해서 생기는 가스 증기, 분진, 폭발 화재, 안전한 장소로 배출을 시켜라. 자,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건조시키는데 뭐 진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뭐 넘어진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인화성 액체는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해라. 그리고 경납시켜라. 자, 건조 설비는, 자, 가까운 장소에는 인화성 액체를 두지 않도록 한다. 자, 건조 설비 자체가 열이 크게 받아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인화물질 그 온도보다, 이제 조건이 맞으면 불이 날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건조 설비의 구조 보시면, 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건조실에 설치하는 구조는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해야 된다. 자, 따로 해야지, 뭐, 어디, 뭐 10층짜리 건물 뭐 1층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고 따로 해야 된다. 그리고 다만 자 여기가 중요해요.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내화 구조 불의 그 화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는 그러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가열 건조하는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의 건조 설비. 자 그리고 어느 하나의 용량에 해당하는 건조 설비다. 자,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시간당. 자, 고체 액체는 10kg. 기체는, 자, 시간당 1세제곱미터. 그리고 전기 용량이 10kW다. 자, 요거 숫자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야, 요거 가지고도 가끔 종종 이제 묻는 문제들이 나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조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두차시간 남아있는데, 화학 계속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